네, 안녕하세요. 신현식 파트너입니다. 지금 이제 와우넷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을 접속하시면 공개 방송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많은 참여 참여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노란 톡에서 신현식이라고 검색을 하시고 친구 추가를 하시면 이 그 대박 아카데미 이후에 많은 그 정보라든가 기법들을 좀 더 많이 활용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이제 첫 번째로 이제 시장의 이슈에 대한 부분. 네, 이게 좀 중요합니다. 시장이 왜 빠지는지 이런 좀 이슈를 좀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제 우리가 미국이 그 이후에 40억 달러 규모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 이런 이슈가 나왔죠. 이게 이제 악재입니다, 악재. 네, 이게 이제 89개 정도 돼요. 89개 품목에 금액은 크지 않습니다. 네, 금액은 이제 40억 달러 정도 되는데 크지 않은데 이제 뭐 추가 관세 부과, 요거 때문에 이제 시장의 단기적인 악재다. 이렇게 좀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겁니다. 두 번째는 이제 미국의 그 연준의 금리 인하 가능성. 예, 여기서도 ECB가 있죠. ECB, 유럽중앙은행. 네. 금리 인하 가능성 때문에 주가의 흐름이 상당히 좋습니다. 미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국내보다는 상당히 좋은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데 지금 이제 왜 그러냐면 전체적으로 봤을 적에는 미국은 일단은 관세를 부과를 합니다. 보호무역을 하기 때문에 글로벌 증시에서 여타 다른 국가에 비해서 경기가 좋습니다. 경제 지표도 상당히 양호한 흐름이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최근에 보게 되면 이제 제조업 PMI 같은 경우도 유럽은 한 47.8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미국은 50이 넘습니다. 네, 중국은 예상치 한 50 정도가 예상이 되죠. 이것만 제조업 PMI 지수 하나만 보더라도 글로벌 시장 내에서 미국이 가장 경기가 좋다라고 좀 보여지죠. 그래서 이제 주식시장에서 미국 시장만 상승하는 흐름, 그리고 우리나라는 좀 힘들죠. 자, 이제 세 번째입니다. 이 최근에 이런 악재가 나왔죠. 반도체 소재의 수출 규제. 네. 이게 이제 세 가지 부품에 대한 수출 규제인데요. 근데 이 세 가지가 일본 시장이 시장 점유율이 약 90% 되는 것도 있고요. 70% 되는 것들도 있습니다. 예. 이제 우리나라 시장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일본의 그 반도체 소재 수출 규제 안 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여기서 이제 자세하게 보면 뭐냐면 90일 동안, 네, 이 90일 동안에 반도체의 그 수출에 대한 그거 이제 90일 동안 이제 보겠다. 그래서 좀 시간이 좀 딜레이 될 수 있다. 이런 게 악재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자, 그다음에 마지막은 보겠습니다. 한국이 올해 경제 성장 전망치가 보시게 되면 2.4에서 2.5였는데 기존 대비해서 0.2포인트 하향 조정됐다. 네. 그죠? 자, 우리나라 시장이 이제 그 가장 글로벌 시장 내에서 그 디커플링이 되는 가장 큰 요소가 이겁니다. 네. 그 경기가 하향되고 있고. 그다음에 6월 달에 그 수출 동향을 보게 되면 여기에는 좀 안 나왔지만 6월 달에 수출 동향을 보게 되면 전년 대비해서 몇 프로가 감소되냐면 마이너스 5.7%가 감소됩니다. 그러니까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 그다음에 일본의 이러한 그 무역 보복에 따라서 우리나라 시장만 글로벌 시장 내에서 좀 많이 소외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제 포인트를 보셔야 될 건 그럼 과연 이 반도체 소재 수출 규제가 우리나라 시장에 큰 영향을 끼친 거냐, 이걸 보셔야 되는데 저는 이제 제한적이다라고 좀 보여져요. 단기적이고 제한적인 악재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요거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미국이 에어버스 보조금의 분쟁, 그래서 관세를 부과할 가능성, 그죠? 이게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후에 관세를 부과한다. 요거와 일맥상통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시장에서는 이제 미국 시장은 상관이 없어요. 근데 우리나라 시장은 이런 악재가 하나씩 나올수록 우리랑은 큰 영향을 얻지만 요동칩니다. 저희 나라 시장만.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입니다. 이게 이제 되게 중요해요.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우리가 이슈에서 핵심은 이겁니다. 일본이
화이트 리스트에 제외를 하겠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이제 언제냐? 7월 24일 날 의견을 수렴을 한 다음에 7월 24일 날 의견 수렴한 다음에 1, 2주에 거쳐서 이거를 이제 확정을 할 겁니다. 자, 화이트 리스트가 뭘까? 뭐 요거를 여러분들이 먼저 보셔야 되는데 화이트 리스트는 무기 개발에 사용되는 물자, 그다음에 기술, 소프트웨어 이 수출을 간소화합니다. 이 화이트 리스트에 포함된 국가가 27개국입니다. 네, 27개국이 일본의 화이트 리스트 국가에 우리나라도 포함이 돼 있는데 여기서 제외를 한다라고 하면 무기 물자나 기술, 소프트웨어 수출에 대한 간소화 절차가 복잡해진다는 얘기죠. 그러면 무기 관련 물자, 기술, 소프트웨어에 대한 부분이 이런 부분이 우리나라에 타격을 좀 입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봤을 적에는 7월 24일 시간이 좀 많이 남았죠. 7월 24일 날 이러한 악재를 이용해서 수혜받을 업종이나 종목들을 좀 찾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좀 이따 말씀드릴 건데 저는 이제 방산주인 빅텍이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져요. 우리가 이제 제가 왜 이걸 중요하게 얘기냐면 우리가 G20 정상회담 때 일본이 반도체 소재에 대해서 규제하겠다라고 하면서 반도체 소재 관련 대체 국산 주식들, 동진 세미캠이나 SKC 코롱 IP 이런 주식들, 후성 이런 주식들이 수혜를 받으면서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화이트 리스트가 포함이 되면 수혜주를 좀 미리 찾아서 여러분들이 좀 선침해서 이게 이제 형성이 될 때, 이슈화가 될 때 매도하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날짜를 잘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향후의 국내 시장의 악재는 요게 큰 악재가 될 가능성이 있다. 그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여기는 없지만 일본이 비자 발급, 그러니까 우리나라 관광객에 대한 비자 발급을 축소를 하거나 제한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죠? 이런 부분들이 또 이제 악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일본 시장 내에서 관광객이 가장 많이 우리나라가 두 번째로 일본에 관광객이 좀 많이 갑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일본도 관광 산업에 타격을 입을 수 있다라는 점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한국 코스피 시장의 전망입니다. 이 보시면 코스피 지수가 2252포인트를 찍고 계속 밀렸습니다. 그죠? 계속 밀리고 다른 나라 시장에 비해서 약한 흐름이죠. 이제 우리는 이제 일단 보시게 되면요. 2060포인트에서의 지지를 확인을 해야 됩니다. 지지 포인트 확인. 자, 그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 5월 달에 이렇게 이 보조지표상에서 저점이 흘렀죠. 여기 저점. 5월 초부터 5월 말까지입니다. 여기 수급 동향을 좀 보시게 되면 뭐가 있냐면 외국인하고요. 기관이 있을 거예요. 그죠? 기관이 있을 건데 기관 투자자 중에서 특히 연기금입니다. 연기금. 네. 연기금이 2020포인트에서 지속적으로 주식을 샀습니다. 어디까지? 61선 라인 때까지. 네. 자, 그다음에 중요한 거는 이제 여기 포인트에서 누가 샀냐? 네. 2130포인트에서 수급 주체가 변경이 됐습니다. G20 정상회담에 대한 기대감에 의해서 여기서 외국인들이 현물을 매수를 약 한 4천억 정도 했고요. 네, 여기서부터는 연기금들이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향후에 주가가 이제 제가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주가가 단기 고점을 형성되고 밀릴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금일은 이제 2100포인트에 왔지만 향후에 이제 악재에 대한 부분들이 상당 부분 노출이 돼 있기 때문에 2060포인트대에 주식을 사자. 어떤 주식을 사야 되냐? 말씀드렸죠. 연기금이 매수하는 주식들, 우량주를 사실 거면 연기금이 매수하는 주식을 관심 있게 좀 보시는 전략 말씀드리고요. 자, 그다음에 코스닥 지수 보겠습니다. 코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코스닥도 여러분들이 이제 보면 요 라인대 5월 중순하고요. 네, 그다음에 5월 말때 이렇게 쌍바닥을 찍었죠. 여기서도 보면 연기금입니다. 연기금이
매수를 했습니다. 여기서부터 계속 5일선 이탈하기 전까지. 그 다음에 이제 기관에서 금융투자, 예, 금융투자의 지속적인 상승. 그러니까 수급 주체가 이제 여기는 안 나왔지만 바닥권에서 예를 들어서 뭐 기관들이 사고 외국인들이 팔아요. 근데 주가는 올라갑니다. 그러면 이 외국인 매매 동향은 안 보시는 겁니다. 이렇게 기관의 매매 동향만 보시면 돼요. 자, 주가 상승하고 주가 이제 올라갔다가 또 여기서 누가 파냐면 연기금의 매도가 나오면서 주가가 하락합니다. 그죠? 자, 근데 이제 여기서 되게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우리가 그러면 코스닥은 주식을 어디서 사야 될까라는 거죠. 네. 우리가 예전에 한번 보시면 이렇게 보시면 여기 저점이 형성됐고 이렇게 저점이 형성됐습니다. 지금 현재 구간대에서는 RSI가 한 40을 밑돌고 있기 때문에 30 정도 내려오는 시점. 우리가 예상하면 약 670포인트 정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여기가 요 날이죠. 이 봉이 급락했을 적에 바이오주들의 그죠? 바이오주가 급락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코스닥 지수가 좀 빠졌는데 그 다음 날도 일부 바이오 섹터들은 빠졌지만 코스닥 지수는 지지가 나왔죠. 그래서 이제 향후에 바이오 섹터가 주가가 하락하더라도 코스닥 지수의 하락은 뭐다? 제한적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670포인트에서는 코스닥이 반등이 나올 가능성,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번의 추가적인 악재 부분이 향후에 존재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에 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뭐냐면 검색식을 한번 만들어 볼 거예요. 오실레이터를 돌파하는 거. 뭐냐면요. 정배열입니다. 정배열에서 MACD 오실레이터가 돌파, 정확하게 음선에서 0을 돌파하는 겁니다. 요건 이제 좀 이따 차트로 보여드릴게요. 정배열이라고 하는 것은 주가가 어디에 있어야 되죠? 최소 61선 이상에서 있어야 됩니다. 강한 주식은 21선 이에서 주가가 존재하겠죠. 그래서 정배열에서 오실레이터가 0값을 돌파를 해주는 거. 여기 써 있죠. 정배열 종목 중에서 양선 전환되는 겁니다. 네. 자, 그래서 알고리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거를 이제 어떻게 짜는지는 이제 좀 이따 말씀드릴 건데 이제 이론적으로 그래요. 정배열 종목이고 시가총액은 5천억 미만이다. 제가 이제 항상 5천억을 하는 이유는 1조, 뭐 2조, 그죠? 예를 들어 삼성전자의 이런 검색기를 만들어서 넣게 되면 수익이 안 나겠죠. 예. 무거운 주식들은 다 빠져야 돼요. 무거운 주식은 빠져야 되기 때문에 시가총액이 5천억 이하인 것들만 관심 종목이 되고요. 그다음에 MACD 오실레이터 값이 양선, 플러스 돌파하는 거를 관심 있게 보시는 거예요. 자, 이걸 하나를 팁을 드리면 이제 제가 검색기를 오늘 이제 만들어 겁니다. 만들면 그 검색기를 갖고 아침 9시에 녹화를 하세요. 녹화를 해서 몇 시 몇 분에 3시 한 30분까지 녹화를 하고요. 몇 시 몇 분에 뭐가 잡히는지 보고 그 잡혔던 폭착된 시간을 가격을 여러분들이 노트에 적으세요. 그리고 그게 장 끝나고 나서 정말 몇 프로가 올라가고 몇 프로가 빠지는지 이러한 일일이 통계를 통해서 누적 빅데이터를 통해서 정말 이 검색식을 갖고 매매를 할 수 있는지 보셔야 돼요. 만약에 이런 시스템이 검증이 됐다라고 하면 이걸 갖고 지금은 어떻게 됐죠? 예전에는 검색기에서 나왔던 주식을 우리가 수동으로 매매를 하지만 지금은 이렇게 검색기에서 나온 주식을 자동 매매를 연동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조건 검색식입니다. 이거는 이제 검색기 이제 K증권사 거고요. 자, 첫 번째로는 이제 왼쪽에 보게 되면 되게 쉽습니다. 이거 이제 이게 0156이라고 이제 요 위에 치시게 되면 요 창이 나와요. 창이 나오는데 조건식 여기에다가 시가라고 칩니다. 시가. 자, 시가라고 치면 시가총액 이렇게 나오면서 여기 시가총액이 나오죠. 네. 그럼 여기를 클릭을 해주세요. 네, 클릭을 해주시면 그 다음에 여기서 여기 이제 아마 10으로 돼 있을 겁니다. 요거 10, 여기 위에가 10으로 돼 있는데 이거를 500으로 바꿔주시면 돼요.
요 뒤에 보면 10억이니까 500에서 500억이 아니고 5천억입니다. 이게 5천억. 네. 자, 그다음에 이하죠. 그죠? 이하. 이하로 하고 수정을 눌러 주시면 돼요. 수정을 딱 클릭을 하면 시가총액이 5천억 이하인 게 이렇게 검색기가 이렇게 수정이 됩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시가총액을 넣었으면 다음은 어떤 걸 넣을 거냐? 자, 거래량을 넣어야 됩니다. 자, 거래량을 왜 넣냐? 거래가 너무 적으면 매매를 못 하죠. 네, 거래가 예를 들어서 거래 대금이 뭐 저는 이제 30억 기준 혹은 30만 주 기준으로 합니다. 네, 그래서 거래량이 풍부해야 매매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자, 그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여기서 평균 거래량. 예, 평균 거래량이 치면 여기 평균 거래량이 나옵니다. 예, 요게 나오게 되면 왼쪽에서 요 밑에 평균 거래량이 나오죠. 네, 요걸 클릭을 하시면 요 위에 또 생겨요. 예,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30만 주로 할 거죠. 그러면 30만 주를 쓰시면 돼요. 이렇게 30만 주로 바꾸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5일 동안이에요. 5일 동안. 그 다음에 뒤에는 999로 놓으시면 돼요. 자, 그리고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게 뭐냐면 일봉 전, 하루 전에 5일 평균 거래량이 30만 주 이상이에요. 이걸 만약에 0으로 넣었다. 그 오늘 30만 주가 평균값에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늦게 잡힙니다. 그래서 꼭 여기를 하루 전, 네, 하루 전날. 그래서 이렇게 수정, 이걸 갖고 이제 수정을 딱 누르시면 이렇게 돼요. 일봉 전, 네, 5분봉 평균 거래량이 30만 주 이상이다. 라고 됐죠. 그래서 거래량 조건까지는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조건값을 보겠습니다. 정배열이라고 그랬죠. 자, 정배열이라고 하는 것은 주가가 제가 얘기하는 정배열은 61선 이상권에 있는 거예요. 최소. 21선도 정배열인데요. 61선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주가라고 칩니다. 주가. 그러면 주가 이동 평균이라고 있어요. 요거를 클릭을 하시면요. 주가 이동 평균이 나오죠. 네. 자, 주가 이동 평균이 나옵니다. 네. 그러면 이제 한번 볼게요. 다음. 네. 이렇게 나와요. 화면이. 그러면 이제 여기 수치가 20으로 돼 있거든요. 네. 20으로 돼 있는데 이거를 60으로 변경하시면 돼요. 네. 60으로 변경만 하고 수정하시면 됩니다. 수정. 자, 수정하시면 이제 1분봉 60일봉보다 1봉이 위에 있다. 그러니까 이거죠. 쉽게 얘기하면 이게 61선 위에 있어라. 이게 61선 주가가 위에 있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 세 가지 검색식이 완성이 됐죠. 그 다음에 조건은 다 AND입니다. AND. 네. 자,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중요한 지표는 MACD 오실레이터예요. 그래서 여기에 또 마찬가지로 여기다가 영어로 MACD를 치시면 돼요. 그러면 이 네 가지가 나옵니다. MACD, MACD, 사인, MACD 오실레이터 요겁니다. 세 번째 거. 클릭을 하시면 이렇게 나올 거예요. MACD. 자, MACD에서도 이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기준값 돌파, 기준 이상, 그죠? 그 다음에 기준값 범위, 추세, 반전이 있는데 맨 위에 거 기준값 돌파입니다. 우리는 0값을 돌파하는 걸 사야 되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보게 되면 이제 어떻게 되냐면, 자, 넣게 되면 이건 0입니다. 이건 0. 네, 0. 이렇게 딱 넣으시면 이건 0 그대로. 이 0이라는 의미는 현재라는 뜻이에요. 네, 0일은 현재. 자, 0이 0으로 놓고 0을 상승한다. 네. 자, 오실레이터 지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0을 기점으로 해서 이게 음이 됐다가 이게 0을 돌파하면 양으로 변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턴할 때 매수하자. 네. 자, 매수하는데 어떤 종목을 매수를 할 거냐. 네. 이런 것들입니다. 네. 자,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거는, 이렇게까지 넣고 나서, 그 대상 변경에서 이 조건입니다. 뭘 넣을 거냐, 제외할 거냐. 제외는 투자 주의, 불성실 공시, ETF 이거 다 체크하시면 돼요. 요 세 개, 왼쪽 세 개 체크하시고 그 다음에 요 밑에 가운데 건 두 개 체크합니다.
체크하는 거는 제외가 되는 거예요. 이 위험한 주식들은 제외예요. 그 우선주, 거래정지, 정리매매, 대주, ETN 요거 다 체크하시면 돼요. 체크하고 확인을 누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검색기를 꼭 만드시면요, 꼭 녹화를 하세요. 장중에 이제 띄워놓으시고 녹화를 통해서 어떠한 주식이 몇 시에 잡히고 나중에 장 끝나고 나서 체크를 하셔야 돼요. 그렇게 해서 이게 전략값이라고 합니다. 뭐 수익을 몇 프로 하고 손절을 몇 프로 하고 몇 종목을 살지 이런 전략값을 좀 찾아서 그거에 맞게끔 매매를 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제가 이제 포착된 거를 좀 보게 되면 매직 마이크로라는 주식이 잡혔습니다. 이 잡혔다가 네, 쭉 보시면 네, 이날 잡혔어요. 이날. 네, 이날 잡혔는데 정확하게 이제 체크를 해드리면 9시 10분에 39초에 1,570원에 잡혔어요. 한 이 정도에 잡혔죠. 이 정도. 네, 이 정도에 잡혔습니다. 자, 여기 보면 이제 안 보이지만 이게 양선이 전환이 됐죠. 여기서 음선에서 양선이 전환됐습니다. 네, 이렇게 됐을 적에 이 포착가가 1,570원이거든요. 네, 근데 종가에 얼마에 끝났냐? 1,605원에 끝났어요. 그래서 약 2.3%의 수익이 났다라는 결과값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또 보겠습니다. 네. 그 다음 날은 이제 이렇게 이제 밑꼬리 달렸다가 올라가는데 이제 다음 날 흐름까지 보여드렸고요. 오실레이터 값이 확실하게 양선이 전환되는 모습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자, 펜스타 엔터프라이즈, 그죠? 펜스타 엔터프라이즈. 이 시간을 적어놨죠. 이게 이제 제가 녹화를 했다가 이 검색기에 잡힌 시간 종목을 이제 체크를 했다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9시 26분 24초. 얼마 잡혔냐면 1,140원에 잡혔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 오실레이터 값이 음선이었던 양선 전환됐죠. 네, 이 가격대입니다. 이 가격이 1,140원이에요. 근데 이거는 엄청나게 올라갔죠, 그죠? 1,315까지 올라갔죠. 장중에 이게 거의 한 20% 넘게 올라간 건데요. 근데 이거는 이제 5% 정도 오버나잇을 안 합니다. 그러니까 주식을 사서 오버나잇을 안 하고요. 당일날 정리했을 때 이런 흐름이 나타나요. 자, 그다음에 이제 보게 되면 이제 한 넘어갔죠. 자, 여기가 이렇게 이제 여기서 매수를 했는데 다음날 더 올라가냐? 약보합으로 끝나죠. 그래서 요거는 당일 매도 전략입니다. 됐죠? 자, 그다음입니다. 자, 그다음에 나노메딕스가 잡혔어요. 나노메딕스 얼마 잡혔냐면 제가 체크해놨죠. 9시 59분. 9시 59분 9,660원에 잡혔어요. 네, 9,660원에 잡혔고요. 여기서 잡혔죠, 여기서. 그죠? 그래서 종가상에 이제 홀딩을 했을 경우에는 손실이 납니다. 마이너스 1.35. 자, 다음날 떨어졌죠. 다음날 이렇게 떨어졌기 때문에 홀딩하면 안 되고 그날 청산해야 됩니다. 청산은 3시 20분에 청산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종목은 이제 7월 2일 날 잡힌 거예요. 7월 2일 날 M게임이 잡혔습니다. 12시 17분. 정확하게 3,690원에 잡혔어요. 오실레이터 값이 양선이 전환될 때 여기서 잡혔습니다. 네, 그래서 급등하는 흐름이 나왔죠. 근데 다음 날은 개파락해서 음봉이잖아요. 무조건 5% 수익 나면 정리한다. 이런 의미로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주식을 좀 볼게요. 자, 옴니 시스템이 잡혔어요. 옴니 시스템이 잡혔는데 몇 시에 잡혔? 오후장에 잡혔죠. 오후장에 2,445원에 잡혔어요. 요 가격대 잡혔습니다. 요 가격대. 이날입니다. 이날. 이날이 아니고요. 그래서 종가가 이제 고가에 끝났는데 0.8% 수익하고 매도입니다. 매도. 다음날 밑꼬리 내고 올라갔긴 하지만 당일 매매입니다. 당일 매매. 오실레이터 값이 양선. 근데 여기는 이제 음선이잖아요. 이게 왜 음선이냐? 장중에 이게 바뀌어요. 양선이 됐다가 음선이 됐다가. 근데 양선이 될 때 딱 포착된 가격입니다. 이게.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알고리즘을 갖고 이제 매도하는 방법. 이 보조지표를 갖고 매도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정배열. 가장 좋은 거는요. 주도주가 상승할 때 매도는 세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RSI 보조지표가 70을 하회할 때, 그 다음에 MACD 오실레이터가
음선 전환될 때, 그 다음에 21선을 이탈할 때, 이 세 개입니다. 기억 꼭 하셔야 돼요. RSI가 70을 하회할 때, 21선 이탈할 때, 아니면 오실레이터 값이 음선으로 전환될 때예요. 자, 이거 이제 좀 보여드릴게요. 좀 이해를 못하시, 이거를 보고 해야 좀 빨리 알아들으니까 보세요. RSI가 이렇게 내려왔죠. 네, 예, 이거 이렇게 해서 조정이 나오죠. 그 다음에 음선 전환되면 빠집니다. 21선 이탈되면 빠지죠. 그래서 요거 중요합니다. 요거 별표. 그래서 오실레이터까지 음선이 전환될 때는 매도 전략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개방송은 와우넷 홈페이지와 모바일 웹을 참여하시면 들어오시면 참여하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노란톡에서 신현식을 찾으셔서 친구 추가를 하시게 되면 오늘 이제 다 못했거나 추가 강의 혹은 검색식을 추가적으로 수정할 것들의 자료를 좀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